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를 먹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만은 않고 예전보다는 고집도 많이 꺾였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고집이 보통이 아닌 성격이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시던 결혼을 기어코 하고야만 불효녀 중에 불효녀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나름대로 어릴 적에 크게 속 썩인 적 한 번 없이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부모님의 자랑으로 커온 딸이었는데 이제 다 키워놨다 싶으니 부모님 뒤통수를 쳐도 아주 거하게 쳤던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딸 자식이 데려온 남자를 사윗감으로 반대하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제 평생 짝으로 삼겠다며 부모님 앞에 떡하니 데려다 놓았던 남자는 그 본인도 그리고 집안도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당장 중견기업에서 제 또래 여성들에 비해서도 제법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직장 자체도 그리 탄탄하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없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 결혼 상대와는 달리 저희 친정집은 경제적으로 꽤나 윤택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셨고 아버지께서 젊을 적부터 일으켜온 사업의 규모도 작지 않은 편이었어요. 두 분 모두 자수성가로 보아 명예를 일구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저는 하고 싶은 거 딱히 참아온 일 없이 풍족한 환경에서 가지고 싶은 거 넉넉하게 가지고 배우고 싶은 것에 돈 아끼며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라고 그저 사랑과 낭만에만 눈이 멀어서 누가 보아도 차이가 나는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소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변변치 못한 놈이 당신들 귀한 딸을 꼬드겨 처가 덕 좀 봐서 팔자 피려는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셨으나 당시에 제게 그러한 부모님의 반대는 오히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에 더욱 불을 지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이 조건도 좋고 풍족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실 테니 그 마음을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친정 부모님이 그때는 미웠어요. 남편의 객관적인 조건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그 사람은 제가 살면서 봐온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남편은 날 때부터 가정 형편이 항상 빠듯했다고 했어요. 제게는 시부모님 되시는 남편 부모님 두 분 모두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어야 할 만큼 양가 집안 사정도 좋지 못한 편이었고요. 하지만 일절 그런 어두운 모습은 제 앞에서 한 번을 보이질 않던 남편이었어요. 상황에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저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작고하신 지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집안에서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도 전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끝나기 무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전문대를 거쳐 사회로 나와서도 주말이 없을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모은 돈이 거의 없었던 것은 시가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던 사람이 남편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부터 식당 일을 비롯해 닥치는 대로 주어진 일거리를 받아 일하시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거의 일을 나가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몸에 이것저것 성한 것도 없으셨지만 평생 힘들게 살면서도 의지하던 남편 떠나보낸 마음의 상심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남편보다 8살이나 어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시누이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고요. 물론 여동생의 전문대 학비 역시 남편이 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훨씬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며 모으며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집안을 건사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라곤 하더라도 전문대 다니며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는 시누이가 조금 의아하기는 했으나 이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일을 해서 그런가 수진이까지 그런 거 겪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에게도 그만큼 누리고 싶은 청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제 짠한 마음과는 별개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그 사람이 참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많았다 보니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라 아마 취업 준비도 꼼꼼하게 하기 힘들었겠죠. 당시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 역시 예전에 아르바이트 일을 도와주다 인연이 되었던 분이 불러주셔서 다니게 되었다고 했어요. 회사 규모도 작은 데다 주요한 일을 맡은 것도 아니다 보니 당연히 월급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랑 만날 때 무려 쓰리잡을 뛰고 있었어요. 회사 퇴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꼭 하루는 아르바이트로 온종일 쉬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저 회식 끝나고 대리운전을 맡기게 되면서였거든요. 저랑 나이도 별로 차이나 보이지 않는데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싹싹하게 대해주시고 대리운전을 마치고 나서도 절대로 먼저 그냥 쌩 가버리지 않고 요새 세상이 험해서 이 새벽에 혹시 모른다면서 꼭 제가 아파트 정문까지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 친절함에 믿음이 가서 따로 명함을 받아 몇 번 대리운전을 더 맡긴 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에는 그 사람과 100년 가야까지 맺게 된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 거 뻔히 아는데 누군들 싹싹하게 굴지 않겠어? 한마디로 처음부터 제가 조건이 좋아 보이니 의도적으로 남편이 제게 다가온 거라면서 어찌나 화를 내시든지.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저런 식으로 비뚤게만 바라보는 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기만도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다고 하는 걸 내가 만나자고 했다고. 직접적으로 운일된 건 제가 맞았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이 제게 호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환해져서는 좋은 걸 숨기지도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가족들 고생 안 시킬 거라면서 쓰리자까지 뛰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안 돼. 절대 안 돼. 내 새끼 고생길이 눈앞이 훤한데 세상 어느 부모가 그걸 허락해? 결혼 문제 때문에 저와 부모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걸 옆에서 바라보던 남편 역시 좌불안석이었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조금만 더 믿음직한 사람이었더라면 자기도 자기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힘든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저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인을 만든 것 같아서 제가 더 미안했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송스러워 고개도 제대로 못 들면서도 저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못해 수차례 저희 친정 부모님 냉대를 오롯이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결국엔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됐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까지 냉대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 딸 자식이 직접 선택한 사람인데 나도 이제 엄마 아빠 허락 필요 없어. 고래고래 화를 내며 소리 지르시는 아버지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 손을 힘주어 꽉 쥐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내 결혼을 반대하시던 친정 부모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불효녀입니다. 저도 그때는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님 염려를 모르는 게 아니었음에도 저를 그리고 제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미워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도 없이 치르는 결혼식에 결국 눈물을 보인 저를 꽉 안아주며 남편이 약속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비록 오늘은 장인 장모님이 와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우리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울지 마, 응? 친정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는 결혼이니 결혼식 규모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결혼을 하게 된 제가 안쓰러워 자리를 지켜준 제 정말 절친한 지인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신부 측 하객도 몇 명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변변한 인맥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건 시가도 마찬가지였으니 결혼식이 더욱 조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 결혼식은 세상 남부럽지 않게 공주처럼 해줄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남편의 말처럼 저희 부부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서 결국에는 부모님 인정을 받아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신혼살림도 조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시가라고 해서 장남이 결혼한다고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부모님이며 친척 어른들께 적지 않게 받은 게 있어서 예금이라도 있었지. 남편은 가족 부양한다고 모은 돈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제가 가진 그 적은 예산으로 좁은 전셋집 겨우 얻은 것이 저희 신혼살림의 시작이었어요. 시가와의 사이는 솔직히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시가에 비해 저희 친정이 격에 맞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경제력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서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라 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곧 귀한 아드님 처가 될 곳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 아시게 된 이후에도 대놓고 싫은 티는 내지 못하셨던 시어머니였어요. 왜 안 그러겠어? 나라도 사돈 입장이었으면 귀한 딸 우리 집에 시집 못 보내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을 텐데 사돈 입장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 떨떠름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그리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자기네 오빠 마다하는 저희 집 얘기 듣고 입을 삐죽거리는 시누이도 그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딸내미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 결혼 꼭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은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부부 결혼 준비를 할 때에도
저희 집안에서 꽤나 도와준다는 걸 항상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는데 어떻게 사돈내외께서 마냥 모른 척만 하실 수가 있겠어. 그게 결국 다 새아기 네 고생이 될 텐데. 첫인사 이후로 저희 부모님 본가 위치며 당시 제가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며 꼬치꼬치 위치를 캐묻던 시어머니는 바로 건물 시세부터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익감으로 반대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눈에 띄게 제 눈치를 보시며 아들보다 제 편을 들어주시던 시어머니셨습니다. 수찬이 네가 잘해야지. 사돈께서 얼마나 근심이 크시겠어. 쉽게 마음 안 열어주신다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럴수록 사위가 싹싹하게 아들 노릇도 하고 그래야 점수 따는 거야. 당신 아들 예쁘게 봐주지 않는 예비사돈이 분명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도 제게 불만은커녕 아들을 잡는 시어머니 보면서 도리어 제가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게 며느리 될 저 자체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을 때 얻어낼 것이 무궁무진할 거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제 성질을 못 이겨 기어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강행하고 만 거예요. 한가닥하는 사돈 덕에 팔자에도 없는 성대한 결혼식에 이제 아들 인생이 활짝 트이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물 건너갔으니 시어머니의 저를 대하는 처우가 예전과 달라지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돈도 좀 어지간히 하시지. 그렇게 고집 피워봤자 자식 마음 불편한 거밖에 더 돼? 어차피 나이 들면 결국에는 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을. 사실 우리 애가 집안 환경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요새 젊은 애들 중에 우리 수찬이만큼 성실하고 듬직한 신랑감이 또 어디 있다니? 결혼 전에는 듣는 제가 민망할 만큼 당신 아들을 까내리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는 당신 아들 반대하는 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 역시 당연히 곱지 않았죠. 돌변한 시어머니 태도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겸허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평생 아들 힘들게 살게 하고도 결혼한다고 해서 변변하게 해준 건 없었다 치더라도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예뻐하지 않는 사돈에게 서운한 감정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냉대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참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반쪽짜리 결혼이라고는 해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하객이라고는 꼴랑 몇 명 들지도 않는 결혼식 하며 니들 지금 하고 사는 거 하며 아유 내가 요새 속상해서 잠도 안 와. 정작 시가나 남편 쪽에서는 들인 것도 없는 신혼집 볼 때마다 혀를 차는 시어머니 가시돋친 말에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역시 인내했어요. 그래, 내가 시가보고 한 결혼도 아니고 처음부터 남편 하나만 보고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딸린 식구들 책임진다고 일을 몇 항이나 뛰며 피곤해서 코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제 출근 전 이른 새벽에라도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입이 귀에 걸려 달려오던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에 저한테 그만큼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끝내 딸 자식 결혼식에 발걸음하지 않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도 부잣집에 아들 장가보내 살림 좀 펼 거라 기대했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도 다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끝내 포기가 안 되셨는지 사돈한테서 혹시 연락 온 거 없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던 시어머니였어요. 아유,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수진이 제 시집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쥐꼬리 절에서 누굴 새 식구라고 불러드리기도 민망스럽고. 정작 새 며느리 드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초라한지 보여주던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속으로 기가 막혔어요. 대놓고 집 고쳐내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지 얼굴 볼 때마다 저렇게 바라시는 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속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나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남편 끝까지 반대하는 친정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솔직히 시어머니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는지 절로 이해가 가서 괴로웠어요. 저 나름대로는 서운한 마음이 크셨을 시어머니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나중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만 와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엄마 똑 닮아 새침대기처럼 굴며 얄밉게 종알거리는 시누이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없지. 우리 오빠가 언니랑 결혼했다고 해서 뭐 덕본 게 하나 있기를 하나. 우리 집 그렇게 무시할 거면 돈이라도 쓰면서 무시하든가. 이건 모든 것도 없이 사람 무시만 실컷 하고. 너 그게 새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뭐,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아무리 나이차가 있다고는 하나 오면한 성인인데 사람 앞에 두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는 시누이하고는 길게 말 섞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자기 오빠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봤자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따박따박 학비에 용돈까지 타가는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였습니다. 이 결혼하면서 남편이 덕을 본 게 없긴 뭐가 없어요. 저 혼자 힘으로 마련하느라 저 잘한 거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신혼 전셋집도 저 혼자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신혼 보금자리 홀로 마련하다시피 한 제게 오빠 등골이나 뽑아먹고 있는 시누이가 할 소리는 아니었죠. 여보 미안해. 장인 장모님이 결혼 반대하시는 게 아무래도 영 마음에 맺혀서 더 저러시는 것 같은데 나 진짜 괜찮은데. 내가 장인 장모님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 꼴을 보면 쉽게 허락한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어? 가뜩이나 시가와는 사이도 그리 평탄치 않은데 남편이라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제 결혼 생활이 정말로 고달팠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반대하셨겠지만 그렇게 결혼 반대한다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나와놓고도 시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 때면 결국 떠오르는 건 제 엄마 아빠였어요. 벌써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끊기다시피 한 부모님 생각하면 울컥울컥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문자에 결국 딸 자식이 져주시고만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엄마 아빠 허락 필요 없다고 소리치며 나온 후로 처음으로 주고받은 연락이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얼굴을 뵙는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헬쑥해지신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뒤도 안 들어보고 매몰차게 나가더니 새 신부가 깨가 쏟아져서 얼굴에 광이 나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속상해서 진짜. 아무리 사이가 냉랭해지고 한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핏줄은 핏줄이었습니다. 못난 자식을 껴안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부모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평생 엄마 아빠와 마음의 앙금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였는데 순식간에 눈 녹듯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김서방도 나오라고 해. 장모가 돼서 사이 밥 한 끼도 못해 먹였으니 내가 참 면목이 없다. 그렇게 대면대면한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네 식구가 함께 오붓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연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몸둘 바를 모르는 남편이나 그간 우리가 너무 야박했다며 반찬을 남편 앞에 밀어주시는 친정 부모님 보면서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 이제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이야. 내가 뭘 했어. 이 사람은 더 나아갈 일만 남았다니까? 네, 허락해 주신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절대 따님 고생시키지 않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사위이지만 그럼에도 받아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희 친정 부모님 표정 관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도 저희 사는 전세 신혼집 구경하고 오시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너 이러고 살고 있었어? 살림살이가 뭐 하나 멀쩡한 게 없네. 내가 정말 속상해서. 제가 봐도 부모님 보이기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나마도 저 혼자 마련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전세금 넣는 것만 해도 너무 빠듯해서 그럴싸한 살림살이까지 채워넣을 형편은 도저히 안 되었고요. 남편과 차를 몰고 외곽까지 나가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쓸어 담다시피 한 할인 상품들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아빠 엄마가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까 그리로 옮겨. 아니야. 너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거 그렇지 않아도 아빠나 나나 늘 마음에 걸렸어. 엄마 아빠 너 이런 데서 사는 꼴 못 봐. 아무 소리 말고 받아.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염치가 없는데 집 해주시겠다는 소리에 단박에 거절을 했으나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왜 안 받아? 장인장모님이 자기 생각해서 해주신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넙죽받아. 그것도 내 단독 명의로 해주신다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저한테 집 해주신다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저 혼자의 단독 명의로 해주시겠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힌 부모님이셨어요. 남편 말 맞다나 수도권 집값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리 결혼 허락을 마지못해 해주셨다고는 하나 남편과 공동 명의로 해주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셨겠죠. 남편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민망했는데 어렵게 얘기 꺼내자 바로 좋다고 반색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남편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일절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싫은 티는 오히려 시가해서 더 냈어요. 아니 이왕 해주실 거면 공동명의로 해주시지. 어차피 결혼한 애들 꼭 그렇게 자기 자신만 콕 집어 챙겨주실 건 또 뭐람? 막상 당신이 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며느리 공동명의 안 해줄 뿐이시니 불평을 하셔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당장 당신 아드님이 집 해주신다는 친정부모님 말씀에 넙죽 좋다고 받아먹는데 시가 입장에서야 고마울 일이지 저리 불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미리 받은 자리가 당시 시세 1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구입한다는 걸 알고는 더 난리가 난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비싼 데를 들어가겠다고. 아직 너희 둘 다 젊은데 좀 작은 데서 소박하게 키워나가는 재미도 있고 그래야지. 쇠집에 10원 한 장 보태는 거 없으면서 말만 보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당장 이 집도 고쳐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돈 10억이 대체 얼마야? 그 돈이면 이 집 말썽이 부분 싹 고치고도 배가 터져 나갈 텐데. 한마디로 제 친정부모가 저 해줄 아파트 10억에서 돈 빼다가 자기들 사는 집 좀 살만한 꼴로 만들어내라고 아주 대놓고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당신부터가 저희 신혼집 볼 때마다 며느리가 혼자 마련한 집 보고 꼴이 어쩌니 해가며 혀를 끌끌 차놓고는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다는 소리 듣자마자 빨대 꽂을 심보를 감추지도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부터 본색을 잘 감췄으면 또 모를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연락 두절되었을 때 속물근성 대놓고 실컷 보여줬으니 그런 사람에게 휘둘려서 내 재산도 아닌 내 부모 재산까지 갉아먹게 만들 생각 절대 없었고요.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 싹 무시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억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받아 이사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너른 새 집에 입이 귀에 걸리고 그걸 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이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여보. 장인 장모님 정말 화통하시다. 집을 둘러보는 시어머니 눈에 부러움과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뭘 이렇게 비싼 데를 했냐는 둥,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는 둥, 자기 돈도 아닌 걸로 입을 놀리는 얼굴에 욕심이 그득했습니다. 자꾸 트집을 잡으려 들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나 아버지 지인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정보 가진 분들이 어릴 적부터 주변에 많아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저였어요. 지금이야 주변이 다소 횡하기는 해도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입지가 나쁘지 않아 길만 제대로 뚫리면 얼마든지 넉넉한 이득을 보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꼼꼼하게 따져서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등지고 결혼해 평생 겪을 일 없었던 초라한 신혼집에서 지내다가 이제야 제 인생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 처음 들어와 본다며 내 평생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신나 얼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보면서 부모님 덕에 저 사람도 호강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은 집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출장 잡혔다지 않았어? 아, 그거 그냥 이번에는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랬어. 뭐? 당장 내일인데 그래도 돼? 나라고 만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라는 법 있어? 알아서들 하겠지.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은 절대 허투루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답지 않게 소파에 게으르게 늘어진 차림으로 벗어둔 옷까지도 여기저기 휘휘 던져둔 차림이었어요. 빠릿빠릿하게 나서서 곧장 치우던 사람이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으나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을 법도 하지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위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 거의 쓰지 않던 월차며 연차를 거의 주마다 쓰고 집에서 뒹구는 남편을 보니 일이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여보, 요새 휴무 너무 자주 쓰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해? 하면 뭐 어쩔 거야. 내가 회사 아니면 이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고생 안 시키겠다며 제 한 몸 부서져도 저 책임진다는 소리를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이제 믿고 다리 뻗을 처가 있다는 거겠죠. 처음에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던 10억 아파트도 이제 익숙해지니 이 정도는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한다 여기게 된 겁니다. 저는 저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성실한 모습 보이면서 열심히 살아서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본받아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이야. 그제야 그간 저 사람이 안간힘을 다해 열심히 살던 것이 실은 믿는 구석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 살았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중소기업 정규직 자리도 태업을 일삼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회사 다니는 저 힘들다며 적어도 자기 입고 먹는 것으로 힘들게 한 적 없던 사람이 살림까지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새 정말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 힘들어.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 어지른 거 정도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아이, 설마 내가 당신 고생시키려고 그러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냥 사람 쓰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내 월급에 살림까지 사람 쓰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남는 게 왜 없어? 여기 이 집도 그렇고 회사 다닌다고 딸내미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설마 장인 장모님이 사람 하나 쓴다고 뭐라고 하시겠어? 이제는 당연하게 제 수발 들어줄 사람까지 장인 장모한테 손 벌리려 드는 남편 태도에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해준 거 없으면서 욕심만 부리던 시어머니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어머니 밑에서 내 남편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 나왔을까 했는데 이제 보니 모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 결혼 반대하시는 거 이해한다며? 그런 만큼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면서 노력한다며? 지금 이게 노력하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평생 달리기만 해. 나도 할 만큼 했다.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기혼은 결혼 안 된다며 반대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 누가 뭐래도 정직하고 우직하게 노력하는 이 사람 태도만큼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 잃은 저 사람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슨 염치로 곱게 봐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부모님이 당신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신 줄 알아? 딸인 나도 죄송스러워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만날 출근하고 아등바등 사는데 왜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덕을 보려고 들어? 당신 말 참 서운하게 한다. 가족끼리 네 덕 내 덕이 어디 있어?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게 섭섭하다는 듯 구는 남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 태도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남의 건 욕심내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10억짜리 집도 턱턱 해주는 처간이 어떻게 한몫 잡을 수 있겠거니 싶었나 보죠. 제 돈도 아니면서 날로 허영만 차오르는 남편이 점점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중에 그동안도 예쁜 짓 한 번 한 적 없던 신우이가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임신했다고? 수진이 그거 없는 형편에 겨우 전문대라도 보내놨더니 졸업도 하기 전에 사고를 쳐? 아우 이걸 진짜. 없는 집구석 돈 잡아먹던 귀신이 취업해서 돈 한 푼 벌기도 전에 만나던 남자랑 덜컥 혼전 임신부터 했다는 거예요. 배불러 오면 창피해서 드레스 못 입는다며 난리를 치는 신우이나 역시 대책 없는 무직자 신분인 사위도 사위라고 얼른 결혼시켜야 한다고 성화인 시어머니나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얘기 나오자마자 애 그냥 시집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놓고 제게 돈 얘기 꺼낸 시어머니였으나 저도 여유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 집안 시집 오고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 집 딸내미 시집까지 보내줘요? 남편이라도 예쁘면 또 몰라. 그 사람 역시 더는 제가 예전에 자랑스러워하고 믿고 살던 남자가 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구석 돈 나올 구멍은 저 하나뿐인데 냉랭하기 짝이 없는 제 태도에 결국 모녀가 저 사는 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너 이 집 시세가 2배나 올랐다며? 어디서 또 개걸스럽게 저 가진 집 가격부터 캐내며 눈이 시뻘개진 시모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모나 떡고물 떨어질 거 바라고 쫓아온 신우이나 다 징그러웠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너는 20억이나 하는 집에서 배 깔고 호강하면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니 속이 편하니? 얄밉게도 비꼬는 꼴이 어찌나 표독스러운지. 그럼 자기 돈 하나 안 든 내 부모가 해준 집 살면서 제 속 불편할 게 뭐가 있대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시누이 당장 이렇게 결혼이 급한데도 나 몰라라 하고 네가 그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이제 정말 시간도 더 없고 얼른 애 신혼집부터 알아봐라. 뭘 알아봐요? 설마 저더러 아가씨 신혼집 해내란 말씀은 아니죠? 당신 그거 못해줄 정도 아니잖아. 장인 장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왜 내가 내 부모님한테 도와달란 소리를 해? 얘 말하는 것 좀 봐. 니들끼리만 잘 살면 좋아? 가족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언니, 정말 서운해요. 그래,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형편이 안 되면 또 몰라도 받아내려고 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면서. 시모 시누이야 기대도 없었대도 남편이라는 인간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내 부모한테 기생해서 팔자 펴려고 들더니 이제는 갈라서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까지 우리 집 덕보게 만들 생각을 당연히 한 놈이었어요. 내가 왜요? 가족?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우리 집안에서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돼서는 당장 저 인간하고 갈라서서 이혼하면 남인 주제. 결혼해서 아기같이 뜯어먹으려고나 했지. 한 번을 내 생각 해준 적도 없는 인간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국 폭발해서 소리친 저였어요. 이혼하겠다는 말 허투루 한 소리 아니었고요. 이 집구석에 붙은 유일한 이유가 남편이었으나 이제 그조차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미 앞에서 이혼 운운해? 당신 이게 지금 무슨 버리장머리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개거품을 물고 설치는 것들이었어요. 아줌마 누군데요? 저 인간 버리면 나랑은 평생 오다 가다 마주칠 일도 없는 부류야. 당신은 내가 그동안 아줌마 무서워서 봐준 것 같아? 당신 똑 닮아서 주제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당신 아들 이제 조도 안 먹으니까 데리고 나가요. 뭐야? 진짜 이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한다 그러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내가 곱게 이혼시켜줄 것 같아? 재산 분할 받아서 이 집이면 네 집 재산이면 싹 다 벗겨먹을 거야? 아이, 엄마 좀... 강경하게 이혼 밀고 나온 제 기세에 주춤하는 남편 농가는 달리 시어미는 여전히 주제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쥐들끼리 내 재산을 다 먹니 어쩌느니 하는 걸 역겨워서 집 밖으로 우악스럽게 밀쳐서 내쫓아버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너 딱 기다려. 네가 어디 이혼하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나 보자. 재산 다 뜯기고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봐줘. 그렇게 밖에서 또 한참 난리치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허탈했습니다. 겨우 밑바닥이 저 수준인 것들하고 엮이겠다고 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었다니.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쳐야죠. 내 부모 가슴 아프게 해놓고도 결국에는 내 부모님 우려대로 재산 뜯어낼 생각에 눈깔이 벌건 것들 어디 한번 세상 무서운 줄을 알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죽지도 않고 귀여운 각설이 마냥 징글징글한 시모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돈 내놔! 너 같은 거 밑에서 자존심 다 죽이면서 기주고 산 내 아들 인생값 내놔!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너 같은 수준 낮은 것들한테 시간 빼앗긴 내 인생값을 받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그 여자를 들이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고 그 일행을 밀치고는 탐욕이 드글드글한 면상에 준비된 서류를 흩뿌렸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분해서 벌개진 낯짝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핏기가 싹 빠져 허옇게 변한 꼴을 고소하게 구경했어요. 눈깔 있으면 봐봐. 재산 분할? 쥐뿔도 없이 산 것들이 내 인생에 기생해서 빌부터 살아놓고 이혼한다고 재산 분할이 되겠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제가 그들에게 집어던진 서류는 저희 집안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재산분할 목록이었습니다. 살면서 기여한 모든 재산이 제게서 나온 것임이 출처가 명확히 밝혀져 있었고 고로 남편놈 몫으로 떨어질 재산분할은 0원이었어요. 이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등하기 짝이 없는 놈이. 내가 재산분할을 해주려고 해도 쥐뿔 뭐 기여한 게 있어야 재산분할을 해주지. 못돼 처먹은 것들이 멍청하기까지 해서는 재산분할은 뭐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니?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인정 못해. 인정 안 해. 현실을 똑똑히 알려줬더니 그 맨바닥에 주저앉아서는 인정을 하네 마네 울고불고 연병을 떠는 여자였습니다. 그 옆에서 넋이 나간 듯한 남편놈은 이내 퍼뜩 정신을 차린 듯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는 아니야. 엄마가 하도 난리를 쳐서 따라온 거지. 나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 없었어. 니까짓게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뭐. 넌 내가 하자면 그냥 이혼 당하는 거야. 그게 니놈 주제라고. 알겠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서 절대로 돈 얘기 안 꺼낼게. 당신 말만 들으면서 얌전히 살 테니까 여보 제발 이혼만은. 너나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네 어미나 딸년이나 어딜 감히 남의 재산 침 질질 흘리면서 건방을 떨어? 내가 좋은 말로 경고할 때 들어 처먹었어야지. 니까지 거 볼 거 뭐 있다고 내가 참아줄 줄 알았대? 필요 없어. 내 인생에 더는 빨대 꽂을 생각 말고 네 식구 데리고 꺼져. 여보! 뒤늦게 울며 불며 매달리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놈. 두 번 볼 것도 없이 문전박대하고 돌아섰습니다. 이혼 소송은 곧장 시작되었어요. 남편놈 태도에 실망하면서부터 이혼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염치도 없이 시누이 신혼집 얘기 꺼낼 때부터 이혼 소송 상담은 이미 시작됐었고 덕분에 내 집까지 쳐들어와 시모며 시누이 남편이라는 놈까지 신혼집을 해내라며 윽박지르는 녹음 증거가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명백한 유책 사유를 지들 스스로 내뱉은 녹음 파일에 이혼은 수월하게 마무리되었고 예상대로 재산분할은커녕 위자료도 제가 받는 것으로 결론났어요. 평생 제 주제에 꿈도 못 꿀 좋은 집 살다가 하루아침에 결혼 전 궁상맞은 집구석에 몰려 예전 같은 신세로 전락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나이에 성실하게라도 살았지. 겨우 얻은 직장에서는 업무 태만으로 자리 보존도 위태로운 처지였지요. 보란듯이 이혼 사유 숨기지 않고 그 빈대들이 시누이 집까지 해내라며 꼴값을 떨었다는 걸 기가 막힌다는 듯 얘기하고 다녔기에 어지간한 주변인들은 왜 제가 전 남편과 갈라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뒤에서 전 씨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없이 사는 것들이 욕심만 많아서 기껏 부잣집 며느리 얻어놓고도 덕도 못 보고 등쳐먹으려 들다 쪽박 찼다고 말입니다. 남의 건 욕심내는 주제에 주변 평판 눈치는 더럽게 보니 망신살이 뻗쳐도 아주 제대로 뻗쳤어요. 시누이는 파혼했어요. 애당초 남편들 인간도 제대로 밥벌이하는 처지도 아니었는데 애 키울 주제도 못 되는 것들이 저한테 신혼집 뜯어내서 가정 이루려 들었다는 게 기도 안 찰 따름이에요. 혼전 임신 소문 싹 돌았는데 결혼도 못하고 결국 아이를 잃은 건지 지운 건지는 몰라도 그대로 남남되어 지저분한 풍문만 돌고 있으니 저 함부로 대한 대가는 두고두고 치르고 살게 되겠죠. 전 남편은 그나마 다니던 회사에서도 결국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간 회사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태업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일어난 결과겠죠. 스펙이며 학벌이며 아무것도 없는 놈을 한때 일 열심히 한다고 직원으로까지 써줬더니 처가에 빌붙을 생각에 회사 일 우습게 생각하며 설렁설렁 다닌 놈이 회사에서도 눈에 가시였겠죠. 결국 회사 어려워지니 1순위로 정리된 게 전 남편이었고 그렇게 도로 잠잘 시간도 없이 일용직만 죽을 고생을 해가며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처지로 집안 형편을 말아먹었으니 더는 잃을 것도 없는 새 식구가 궁상이란 궁상은 다 떨어가며 스스로의 처지를 뼈저리게 곱씹고 또 곱씹겠죠.
일이 되고 나니 결국은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사람 제대로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 잘못 본 대가 톡톡히 싫은 딸 자식이었지만 그런 자식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부모님 덕에 이혼도 잘 마무리했고 회사 잘 다니면서 부모님 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 지나면 인생 공부가 되었겠지. 추억할 날이 있겠죠? 참고 산 것 이상으로 버린 짓에 대한 대가 처절하게 받은 인간들 소식 듣고 속은 시원했으니 저도 더는 지난 일에 미련 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까 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